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받아든 대구 경북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TK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탓할 게 아니라 민심을 파고들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앙당이 TK를 극우 지역으로 보고 홀대한 결과라는 냉혹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구 핵심 공약은 AI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도시라는 걸 고려한 것이라지만 공약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반면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본사 이전, 국책은행 설립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득표율은 대구는 23.22%로 40.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부산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법원 이전 같은 흡인력 있는 공약의 부재가 참패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AI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예. 중심 도시 이런 게 들어있는데 예. 그것만으로는 좀 약하죠. 공공기관의 이전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 보수가 콘크리트 장벽을 치며 더욱 결집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손을 놓고 무관심했던 게 최저 득표율로 이어졌다는 냉혹한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 인물들을 발탁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너무 보수의 심장, 극우의 중심지라고 하는 악마화시키는 그 프레임에 같이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바닥 민심을 챙기는 기초광역의회조차 국민의힘 지배 구도로 굳어지게 해 짧은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집중 유세 그러면 이제 좀 사람도 좀 사실 솔직히 동원하고 이제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좀 이벤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초라한 성적표가 지역 민주당의 노력 부족과 중앙당의 외면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걸 인정하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것을 TK 유권자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조금 더 깊이 민심을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성과 새로운 전략,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사범 143명을 접수해 그중 3명을 종결 처리하고 14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선거 관여 2명, 금품 수수 1명 순입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80여 명이 늘었고 특히 현수막 훼손 건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독도의 자생동식물을 알리고 보호하는 이른바 생물주권이란 것이 있는데요. 독도의 자생식물과 생물주권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독도와 울릉도 암벽에만 서식하는 섬기린초. 이맘때 피는 꽃 모양이 전설 속 동물 기린의 뿔을 닮아 섬기린초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밖에 독도에는 사찰나무와 해국 등 식물 56종이 자생해 생물 다양성의 천국, 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립니다. 해국과 사찰나무 등 6종은 이미 세계 유전자 은행에 등록됐습니다. 이런 자생식물들은 생물학적 가치를 넘어 영유권 수호의 개념인 생물 주권으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 2002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시파단섬 분쟁 당시 국제헌법재판소는 섬에 자생하는 거북 보호에 힘쓴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독도 자생식물을 알리고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에서 자생하는 성기린초, 사찰나무 등을 천년기념물로 지정해 또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연구하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도의 자생식물들은 일본이 강점기에 학명을 선점해 일본식 명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의 독도 생물 주권을 확립하고 특히 빼앗긴 연구 선취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유전 자원 연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경북문화재단과 독도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가 기획해 한국어와 영어판으로 제작됐습니다. 한편 경북문화재단과 서 교수는 독도 자생 동식물을 캐릭터화한 TV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를 제작해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흥해 대성 아파트 자리에 총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돼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통합된 이 시설은 기존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상담 치료실과 스트레스 측정관, 마음 케어룸, 힐링 카페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건강 문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기존의 북구보건소는 진료 기능은 없고 병원 연계 및 안내 기능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요즘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는 웹툰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많죠. 이런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상주에 도내 첫 만화 특화 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 웹툰 관련 행사도 다양하게 이어지며 지역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상주시립 도서관에서 이틀간 열린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 국내 정상급 작가들의 강연에는 전국에서 몰린 미래 웹툰 작가 지망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관을 공유하거나 실제 작업 방식을 설명하며 웹툰 꿈나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웹툰 왕전 선발전. 초성인 시옷, 지읒을 주제로 전국 30개 중고생 웹툰 팀들이 기량을 겨룹니다. 그 밖에 유명 애니메이션 OST가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게임과 영화 속 피규어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상주시립도서관이 도내 첫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문을 연 지 1년 만에 지역 만화 웹툰 콘텐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한 20만 넘게 이렇게 도서관을 다녀오셨거든요. 어떤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특강을 했을 때 외지 김천 문경 사람들이 어떻게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인구, 이제 생활인구, 관계인구 증가에 최근 큰 화제가 된 드라마 무빙이나 선제업고 튀어도 모두 웹툰이 원작입니다. 웹툰의 이런 인기는 미술 쪽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생들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채화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만화가 더 재밌던 캐릭터 그리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 볼 때도 스토리나 연출 많이 보는 편이에요. 특히 상주는 만화 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웹툰과 만화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가 풍부해지면서 웹툰 동아리 활동도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일단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다른 이제 작업하는 친구들이랑도 소통하고 하는 문화가 조금 저희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하는 친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경북 콘텐츠진흥원도 경주에서 웹툰 캠퍼스를 운영하며 지역 출신 웹툰 작가 육성을 본격 시작했고 경산시도 올해부터 웹툰 창작소 운영에 들어가는 등 지역의 웹툰 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 2차 전지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장은 호소문에서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 공세, 수출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라며
정부가 국가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특별지원법 등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늘 경주 화랑마을에서 K-미소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은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를 혁신적이며 개방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친절한 문화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 스마트 도시 등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5대 과제 실현을 위해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주시의 도시미관 개선과 미디어 아트,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한식 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5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